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이제는 무기다. 그 뒤에 진짜 권력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IPO가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공모가가 31달러, 최고가가 298.99달러,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상승을 보였고, 불과 수익을 보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17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이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 붐이 일었었는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글로벌 주식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붙었다 하면 날아가고 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카카오페이, 미래에셋증권, 미투온, 네이버까지 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다들 뛰어들었고, 그 뛰어든다는 그 사실 자체를 투자자들이 굉장히 환호해주면서 주가가 미친 듯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코인베이스나 로비노드 같은 경우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블록체인 토큰화 이슈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즉 시장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서클 IPO가 IPO 전에 예상된 것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출신의 창업가인 돔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서클이 월스트리트에서 로드쇼 했는데 별로 핫하지 않은 것 같다. 로드쇼란 한 회사가 IPO를 할 때 공모 금액을 모집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로드쇼가 핫하지 않았다는 것은 IPO 하기 전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왜 서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비관적이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업이 확장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클의 사업 모델은 간단하거든요. USDC를 발행하고 발행의 대가로 달러를 받아서 그 달러를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진짜 이게 답니다. 근데 문제는 예치금이 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글로벌 매크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다들 예상하고 있는 시기이죠. 금리 인하까지 된다면 이 예치금의 이자조차도 이제 줄어들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서클의 IPO 전에 여기저기 좀 기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어요.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서클의 증권 신고서를 보면은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재무 구조가 불안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익률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임직원 보상은 증가를 했고요. 그나마 매출이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그 매출은 서클이 잘해서가 아니고 금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했지 않습니까? 인상된 금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인하하면 또 하락할 수 있는 매출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클이 IPO 흥행을 한 이유는 강력한 비전을 서클은 제시했고 시장이 이를 바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클이 IPO 때 제시했던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여기에 보면 비전으로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표준이 되겠다.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내용은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구축해 놓았던 그 글로벌 결제망 자체를 혁신하겠다, 파괴하겠다, 대체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대한 그런 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거대한 비전에 바잉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인데 이것도 투자자들이 많이 바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실적이 아닌 비전을 바잉을 했고 그에 따라 서클 업이 되고 비자가 다운이 됐죠. 한 달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서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특히 크립토 산업의 관계자들은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은 아서에이즈라는 크립토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인데요. 비트맥스라는 거래소나 마일스톤이라는 개인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 특히 시장의 방향성을 굉장히 잘 맞추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아서에이즈가 얘기하기를 서클은 끔찍하게도 과대평가되었다. 대부분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은 유통망 없이는 실패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유통망인 것 같아요. 이 아서에이즈가 말하는 유통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서클의 증권 신고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 네모를 친 부분을 보면 매출 밑에 디스트리뷰션 코스트인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2022년부터 2024년 동안 거의 3.5배나 증가합니다. 이 유통비용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심지어 이 기간 동안에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예치금, 그 USDC의 발행량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이 유통비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클이 코인베이스에 2024년 유통비용으로 908 밀리언 달러를 지급을 했습니다. 하나로 1조 원이 넘는 돈이고요. 서클의 영업이익에 놀랍게도 5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즉 지금까지 사람들은 서클이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탑 거래소에 스폰서를 받고 있는, 후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증권신고서를 까보니까 사실은 깐부인 줄 알았는데 삥을 뜯기고 있었던 것이죠. 오른쪽에 이 제레미 얼라이어 CEO, 서클의 CEO가 이 왼쪽에 파란색 배경에 코인베이스 CEO한테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왼쪽 밑에 보면 닉 바넥이라는 크립토 창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인베이스가 서클보다 더 많은 USDC를 달러로 바꿨다. 좀 조롱하는 말이긴 하죠. 그리고 유통비용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서클은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에도 일시급으로 60.25 밀리언 달러 정도를 유통비용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통비용이 다가 아니고 USDC의 잔액 기준으로 추가로 받는 성과급 계약 구조도 확인이 됐습니다. 즉 사람들은 서클의 증권 신고서를 보고 알게 된 거죠. 아, 서클이 유통비용으로 여기저기 삥을 뜯기는구나. 서클이 이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들 대비해서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과연 이 사업이 좀 해자가 있는 사업일까? 경쟁력이 있는 사업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테이블코인 업 내에서도 경쟁사 대비 서클은 낮은 매출 창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클은 블랙락 서클 리저브 펀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예치금을 간접 운용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경쟁사인 테더는 직접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서클은 안전지향적인 저수익 국채 위주로 운용을 하고 테더는 고수익 국채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간접 운용을 한다는 건 블랙락에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거고, 테더는 직접 운용을 한다는 것은 아무 수수료를 지불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서클은 예치금 대비 매출이 한 2.8%에서 3.8% 정도 발생되는데 테더는 약 4.5%에서 5% 정도나 발생이 됩니다. 예치금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근데 1% 이상이 테더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치금 규모도 테더가 서클 대비 3배나 크고요. 그리고 서클의 경쟁력이 약한 이유 세 번째는 여기 소스에 보면 서클의 낮은 수익성은 규제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비용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제레미 얼라이어 서클 CEO가 여기저기 돈을 많이 지불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치르는 로비 비용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법률 관련 비용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서클의 경쟁력이 약한 이유 네 번째는 높은 경쟁 환경입니다. 초록색 네모를 보시면 스테이블코인 시장 내에서의 서클의 점유율, 마켓쉐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2022년에 34%였던 점유율이 2024년에는 24%로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 아니에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시장이 아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저도 오빗 스테이블코인 오늘부터 딱 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정말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 더 많은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부추겼던 것 중 하나는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데 수익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좀 친다는 플레이어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보는 것을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서클의 경쟁력이 약한 이유 다섯 번째는요. 이거는 아마 많은 데서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클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 상위권 플레이어들에 비해서 리더십의 영향력이 부족합니다. 왼쪽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 한 8개 플레이어들을 나열시킨 것이에요. 소스는 코인마켓캡이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상위권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요 스테이블 코인을 스폰서하는 리더십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가령 USDE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서 헤이즈가 공식적으로 배킹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되게 핫했죠.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 지 몇 개월 만에 거의 5위에 시가총액 기준 5위에 해당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진짜 놀랍게도 트럼프가 스폰서 배킹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바이낸스라는 곳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배킹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FDUSD는 바이낸스라는 글로벌 최대 거래소에서 배킹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TUSD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저스틴 선이라는 또 아시아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크립토 인플루언서가 배킹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즉, 좀 상위권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굉장한 글로벌급의 리더십
비의 스폰서들을 받고 있는데 사실 USDC는 이런 포지션에 비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의 영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코인베이스에 많은 돈을 유통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클의 경쟁력이 약한 이유 여섯 번째는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유저와의 접점이 부족합니다. 페이팔이라는 글로벌 결제 회사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낸 X.com이 페이팔이 되었죠. 이 페이팔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자신들의 글로벌 결제망에 직접 연동을 했고요. 수개월 만에 PYUSD는 글로벌 7위권 스테이블코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PYUSD가 급속도로 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페이팔은 유저와의 접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인 거죠. 즉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전혀 보급이 되지 않고 보급을 하려면 유저와의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서클은 사실 유저와의 접점을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키 경쟁력은 영향력이나 모객력, 유저와의 접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클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뾰족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서클이 과대평가되었다. 서클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럼 서클을 부정적으로만 봐야 되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서클이 올해 초 해시노트라는 업체를 1억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해시노트는 리포 시장에 진출해 있는 회사고 리포는 금융기관들이 개인들 간에도 급전이 필요할 때 담보로 급하게 돈을 빌리잖아요. 금융기관들도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담보로 이 급전을 금융기관들이 빌리는 시장이 리포라고 이제 불리고 이 리포 시장은 하루 거래량이 4조에서 5조 달러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이 해시노트가 리포 시장에 진출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서클이 이 해시노트를 인수를 해서 리포 시장에 침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국채의 경우에는 뭐 주말에는 뭐 이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특징상 1년 365일 24시간 이렇게 워킹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이 리포 시장을 바꿔나갈 수 있는 좀 그 업체로서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클이 쇼피파이와 결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주가적으로 엄청 큰 상승을 보였는데 애플과 X 같은 업체도 이제 고민을 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점 효과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서클이 하나둘씩 시그니처한 결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뚫어나간다면 이런 거대 업체들도 이 결제 파트너십 후보로서 당연히 서클 정도는 고려하는 좀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브랜드 신뢰 효과입니다. 사실 금융은 원래 제품 차별화가 안 됩니다. 사실 가격을 인하하는 거 말고는 보통은 이제 차별화가 되기 어렵거든요.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국내 ETF 브랜드인데요. 코덱스라는 삼성자산운용이 만들어낸 브랜드가 수수료가 가장 비싼 ETF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1위를 유지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선점 효과를 통한 브랜드 신뢰도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차별화가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선점 효과, 이 브랜드 신뢰도가 만들어내는 차이가 금융은 다른 영역보다 더 크고 서클이 이것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한동안은 좀 꽤 괜찮은 점유율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클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박수를 쳐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공이 서클이 될지는 잘 지켜봐야 하는 것 같고요. 진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주인공은 영향력 혹은 유저를 보유한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시리즈로 계속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